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연애 초기엔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너 없으면 못 살아." 라고 하던 남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마치 거실에 있는 소파나 공기청정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참아주고 그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온 힘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건 "나 요새 바빠. 원래 연애가 다 이런 거 아냐?" 라는 무심한 대답뿐이죠. 오늘 저는 아주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그를 위해 베푼 그 따뜻한 안정감이 사실은 남자의 뇌에서 이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지 신호를 켰다는 사실을요. 도대체 왜 남자는 잡은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기울어진 관계의 운동장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연애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치트키입니다. 저희 채널은 수천 건의 심리 상담 데이터와 행동 경제학을 바탕으로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특히 주는 사랑에 익숙해서 매번 상처받는 분들을 위해 남자가 왜 여자의 안정감을 여유로 착각하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해당 주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원초적인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사냥꾼의 딜레마입니다. 남자의 진화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연애의 시작은 일종의 퀘스트이자 사냥과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남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그래야 당신이라는 보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여자가 주는 안정감과 무조건적인 배려를 남자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던 한정판 게임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온갖 노력을 다해 마침내 손에 넣었습니다. 처음엔 밤을 새워 하겠지만 1년 뒤에도 그 게임기를 사기 위해 했던 만큼의 노력을 기울일까요? 아니요. 이미 내 것이 되었고 언제든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인간의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 모드를 해제합니다. 남자가 여자의 배려를 여유로 착각하는 건 바로 이 게임기가 절대로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과잉 확신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오류인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더 잘하면 그도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화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남자가 소홀해졌을 때 당신이 더 잘해주면 남자의 뇌는 내가 연락을 안 했는데도 얘는 더 상냥해지네? 아, 노력 안 해도 이 관계는 유지되는구나. 라고 학습합니다. 결국 당신의 선의가 그의 무책임함을 강화하는 꼴이 되는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제 상담실을 찾았던 지민 씨는 정말 천사 같은 여자친구였어요. 힘들어하는 남친 민수 씨를 위해 도시락을 싸다 주고 데이트 비용도 더 냈죠. 하지만 민수 씨는 점점 뻔뻔해졌습니다. 도시락 간이 세다며 투정 부리고 약속에 늦어도 미안해하지 않았죠. 결정적으로 민수 씨는 생일 선물로 고가의 태블릿을 받고도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가겠다며 지민 씨를 집에 보냈습니다. 지민 씨의 배려가 민수 씨에게는 무시해도 되는 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첫째, 당연한 것들을 유료화하세요. 대가 없는 배려를 중단하는 겁니다. 둘째, 부재의 가치를 체감시키세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반응을 없애는 겁니다. 셋째, 보상 시스템을 재설계하세요. 남자가 노력을 기울였을 때만 최고의 리액션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떠날까봐 두려워요. 라고 하시는데, 배려를 멈췄을 때 떠날 남자라면 어차피 당신의 희생을 빨아먹던 사람일 뿐입니다. 진짜 남자는 이때 사냥꾼 모드가 다시 발동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배려를 끊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남자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긴장감의 법칙을 이해해야 하죠. 혹시 도파민 연애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뇌 과학적으로 사랑은 적당한 불확실성이 있을 때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남자가 당신을 위해 노력하게 만드는 힘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적절한 불확실성에서 나와요.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라는 100% 확신이 드는 순간 뇌는 자원 투입을 멈춥니다. 밀당은 가식이 아닙니다. 결말을 다 아는 추리소설은 재미없잖아요. 연락의 늪에 빠졌던 수진 씨의 사례를 보면 남친이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끊임없이 연락하다가 결국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진 씨의 연락은 사랑이 아니라 감시하는 족쇄이자 쉬운 여자라는 증거가 되었죠.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려면 연락의 양과 속도를 똑같이 맞추는 미러링이 필요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휴대폰을 보지 않는 블랙아웃 구간도 가져보세요. 하지만 기술보다 더 강력한 건 당신이라는 사람의 아우라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연애를 해야 해요. 남자의 기분에 내 하루가 결정되는 위성 연애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집착할 때보다 자신이 모르는 영역에서 열중하고 빛날 때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주말마다 남친 연락만 기다리던 미라 씨가 플로리스트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자 오히려 남친이 안달나기 시작했던 것처럼요. 여러분만의 성격을 구축하고 거절의 근육을 키우세요. 대화법도 중요합니다. 남녀의 뇌는 갈등 상황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너 요새 나한테 소홀해 라는 말은 남자에게 소음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운함을 시스템 설계로 바꿔야 해요. 식당에서 주문하듯이 구체적인 숫자와 행동 지침을 주는 거죠. 나랑 있을 때 폰만 봐? 라고 따지는 대신 밥 먹는 30분 동안만 폰은 가방에 넣어줘. 그럼 내가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해보세요. 남자는 명확한 미션을 부여받았을 때 성취감을 느끼고 행동합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정서적 학대자들이죠. 단순 무관심은 정원에 물을 주는 걸 깜빡한 거라 다시 물을 주면 살아나지만 가스라이팅은 정원사가 일부러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너 너무 예민해. 나니까 너 만나주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듣거나 대화의 끝이 항상 내 사과로 끝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 지배입니다. 이런 괴물에게는 당신의 전략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도망치는 게 유일한 승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의 유령과 연애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경제학에는 매몰, 비용,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쏟은 시간이 아까워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투자하는 거죠. 연애 초기 3개월의 다정함은 입장료였을 뿐입니다. 지금 그의 무심함이 진짜 실력이에요. 90일의 수습 기간을 정해보세요. 최선을 다해 전략을 써보고도 변하지 않는다면 미련 없이 퇴장해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남자가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준 안정감을 여유로 착각한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삶을 항성으로 만들고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과감히 결단하세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들고 보고 싶어 대신 당신의 멋진 주말 계획을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배려를 먹고 자라는 위성이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태양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일 아침에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심리치트 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